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누적된 사법 적폐를 뿌리 뽑을 것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7, 80년대 노동탄압 관련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지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의 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주도한 적폐 법관들이 퇴출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농단의 증거 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전직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영법 후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 협조는 온데간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19 감싸기만 흥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들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관들 스스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수사 협조하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이 길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 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 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원이 제19 감싸기식으로 사법직들을 부여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영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꺾고 3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 법관들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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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회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사법농단 적폐 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하라.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라. 2018년 10월 1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해별 촉구 각계 시국선언 참가자 1도. 국민이 참 많이 피곤합니다. 적폐청산의 길이 참 먼데요. 사법부 적폐청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발력 단단히 동여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국 회의 세 번째인데요.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거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탑불공원과 청계광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승태를 처벌하라! 양승태를 수사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적폐법관 파면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피해자를 구제하라! 네, 이어서 최병모 변호사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탄핵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네요. 특별법을 제정하고 아마도 지금 현재의 재판부가 아닌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현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저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는데 근 6개월의 촛불 시위가 필요했으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또다시 촛불 시위를 하다 한 3개월쯤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제가 발언을 지명받았으니까 구체적인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사법농단의 문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 때로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법을 모독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면 이승만 정부 때의 축산조봉암 사법살인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유신 시대에는 뭐 여러 말할 것 없이 김정민 사건 등 이런 조작 사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재건위원회 사건 같은 사법살인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송시일가 사건이랄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조금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다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대통령 권력에 일체화돼 가지고 사법을 아예 뿌리째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앞부분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역시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양심과 헌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규정 따위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치개혁에 의해서 의회 중심주의 국가, 즉 비례대표제 국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라도 적어도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사회의 여러 계층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법관 수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대통령 하나 바꾸면 또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면서라도 권좌에 오르고 싶은
대법원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줄 서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멸사공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법관 임명제도 그 중에서도 대법원 구성 방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 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우선 문제겠죠. 엄정 수사를 하고 뭐 탄핵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관계자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사법농단 사태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재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재심제도는 너무나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힘듭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반드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제도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대법원의 재구성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각계의 언론인들, 또 시민사회단체, 또 정당 관계자분들 포함해서 318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회견 그 첨부되어 있는 명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변 김원철 회장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와 2군의 판사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지켜본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법원에 의한 불법의 시정과 사법정의 실현은 어렵겠다고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헌정, 유린, 국정농단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바로잡은 촛불 국민들로서 헌법에 맞게 사법농단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너진 사법을 바로 세우는 그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저희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또 101조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특별재판부의 구성이 가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애석한 특별재판부의 구성, 운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많은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실현했던 민간 법정의 경험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이 법원을 향해서 질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팔 걷어붙이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가능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법원의 심장부를 향하는 전대미문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 수사가 제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의 구성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국민의 사법불신을 걷어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우리 특별재판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에 저희가 온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뭐 제19 감사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인민재판 할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특별재심 절차를 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히 그 특별재판부에는 영장 발부까지도 특별영장 발부 법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런 특별법 내용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사법 분야라고 질타를 받는 제19 감사위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재심 사유를 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탄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그 적폐법관들이 버젓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사법농단 할 것으로 추정되는, 계속 아마 사법농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폐법관들을 탄핵에는 파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은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국회에서 하라. 뭐 대통령은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이 일반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반수 찬성이 됩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적폐법관 탄핵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법안은 제출돼 있지만 그냥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보다 하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을 우롱하는 저 오만방장 사법부 그냥 둘 수 없다. 이래서 지난 9월 1일날 대법원 앞에서 연인은 한 500여 명이 참여하는 1차 국민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9월 29일 날에는 광화문으로 진출해서 한 1000여 명, 연인은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차 국민대회를 했고요. 드디어는 좀 집중 국민대회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0일. 10월 20일 날 4시 반에 탁골공원에서 집결을 해서 행진을 할 겁니다. 행진을 해서 지난 촛불 항쟁 때 제일 먼저 불이 붙었던 우리 촛불 집회의 성지와 같은 이 청교광장에서 5시 반경에 촛불 집회를 집중 촛불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1차, 2차 촛불을 거치면서 그 2년 전 촛불 항쟁 때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3차 10월 20일 날의 국민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 시기와 방법을 좀 현재 오늘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국민들 민의를 모아서 동력을 모아서 이어지는 규모 있는 그런 이 촛불 집회를 진행해 가자 이렇게 오늘 결의했습니다. 시기와 방법은 실행팀에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역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확실하게 압박 견인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들 면담을 추진을 해서 국회가 나서도록 촉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핵 촉구 시민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 엽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엽서를 현재 지금 보내기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각 지역별, 부문별로 시국선언을 하고 신문 광고로 홍보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1인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이 굉장히 해도 해도 너무한 그 대표적인 제19 감사기 범죄입니다. 증거인멸 방조로 이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를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이 나서서 아마 고발하는 그런 그 행사를 또 진행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후에도 이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의지를 모아서 기필코 이 사법농단, 오만방자한 이 제19 감사에 여념이 없는 그래서 헌법과 법정의를 짓밟고 있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가기로 이렇게 의지를 모았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